오늘 알파카랑 같이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대해서 그때 못했던 얘기들을 좀 그렇죠. 하려고 네, 하는데요. 그때는 뭐 저희가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핫한 걸까요? 가는 순간부터 일단 뷰가 엄청나게 좋고 다 사실 누구나 꿈꾸는 거 있잖아요. 호텔식 서비스. 고층 호텔에서 런닝머신을 딱 뛰면서 아침을 딱 시작하고 호텔의 조식 서비스로 딱 식사도 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안도 워낙 좋잖아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시그니엘을 많이 빛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그니엘은 저는 상징을 구매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예, 맞습니다. 받았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부터 최근에 뭐 상류사회 뭐 이런 영화들 이렇게 보면 상류사회는 야한 영화 아니에요? 예, 조금 야하더라고. 네. 상류사회에 되게 진입하고 싶어하는 주인공들이 네. 고층에서 뭔가 서울시를 내려다보면서 뭔가 욕망이 길거리는 물질 네. 만능주의에 되게 찌들어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라이프를 되게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네. 되게 많거든요. 시그니엘이 약간 성공한 라이프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그니엘에 들어가 보고 정말 돈이 많으면 그냥 세컨하우스로 사서 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하고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약간 뭐 출장 와서 한 1년 정도 사는 아니면 시아준수 씨도 사는 거 보니까 연예인들이 프라이빗한 삶을 살면서 전만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성향이 좀 더 맞지. 제가 그 시그니엘 영상을 올리니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시그니엘 입주자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향은 비싸도 무조건 북향이 좋대요. 북향이 한강뷰랑 이런 게 좀 보이고 최고죠. 시그니엘 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예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한강 쪽 바라보는 뷰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단점은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온돌이 안 돼서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건조하대요. 자기 전에 가습기 4대를 놓고 욕탕에 물 받고 잔대요.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안 좋대요. 헬스장은 항상 사람이 없대요. 쾌적하지만 자기 역시 안 다니게 된대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배달 정책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밤 10시부터는 배달을 시키면 직접 가지러 지하 1층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못 올라온대요. 아예 배달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왜냐면 배평형대가 평당 일반 관리비가 25,000원. 그러니까 배평형대는 250만 원이 그냥 나와요. 전기세랑 못 쓰면 한 400만 원 나오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1층 가려면 엘베를 3번 타야 된다라고 쓰셨네요.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은 세컨하우스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집 같은 느낌이 없대요.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겠죠. 네. 호텔 서비스는 한 달 넘어가면 아예 이용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동감하는 말이에요. 레지던스 시장에 대해서 좀만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PT, 헬스장, 수영장, 하우스키핑, 사우나, 방문, 케이터링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실제 쓰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발레 거의 안 써요. 트리마진 발레 쓸 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아니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누가 그 발렛을 쓰고 있겠어요? 시그니엘은 쓸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시그니엘은 엘리베이터 몇 번 갈아타야 네. 되니까. 이게 말이 길고 뭐 호텔식 서비스네 뭐니 할 뿐이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호텔식 서비스가 엄청나게 편하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살다 보면 안 쓰게 되고 쓰던 것만 써요. 룸 서비스도 메뉴가 안 바뀌어서 안 먹게 된대요. 근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냥 뷰 하나입니다. 좋은 거는 델포나 더일 살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여기 산다 하면 뭔가 다른 느낌으로 봐요. 실제로 시그니엘에서 이야기하는 호텔식 라이프의 어떤 굉장한 편안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 근데 이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분은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분은 이제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운동이랑 이런 것보다는 화려한 라이프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이분은 되게 편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백평에 사세요. 향도 좀 괜찮은데 사시는데 또 한 분은 일단 편해요라고 했는데 2달 정도 살아보니까 편안함이라는 게 호텔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용 잘 안 하게 된대요. 다른 데로 이제 또 이사를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 키우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키우기에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너무 편하다. 아이들하고 그냥 뭐 여기서 다 하고 애들 풀어놓고 근데 한 분은 아이를 키우기 별로 안 좋다. 시그니엘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전통적인 사실 한국 라이프에서 집과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뉴욕이나 이런 데서도 시그니엘 같은 오피스텔들이 좀 대세로 뜨고 있잖아요. 싱가포르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레지던스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한국의 라이프하고는 좀 확실히 다르다. 또 시그니엘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2, 16 대책으로 대출이 완전 막혔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시그니엘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대요. 비싼 집은 40억대, 50억대 막 이렇게 되는데 네. 대출 아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그니엘은 오피스텔이어서 대출이 80%, 70%가 나온대요. 아, 더 나와요? 야, 그러면 자기 돈 몇 억만 있어도 살 수 있겠네. 월세로 알아봤던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분양받으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왜 더 좋냐라고 하니까 한 50억짜리 산다라고 했을 때 잘 나오는 분들은 거의 45억까지 나와요. 와, 그럼 네. 자기 돈 5억이면 살 수 있겠다. 그렇죠. 45억 대출을 받아도 은행 이자 따져보면 1,000만 원 초반에 했는데 월세는 1,800이거든요. 월세 빌려도 되겠다? 이게 된 거죠. 얘네가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된 게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옛날에는 넘볼 수 없는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리팍 같은 거 팔고 돈 좀 맞아요. 보태고 대출 받아 가면 되지 않나
되나? 이런 느낌인 거죠. 아리박 34평 사시는 분이 관리비 때문에 감당이 돼서 못 들어가겠지만 네. 소득 수준이 안 맞을 테니까 가격으로만 보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시그니엘 같은 데는 사업자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법인 사업자로 사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시그니엘 자체가 사무실도 쓰라고 하는 오피스 시설도 같이 겸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바람 난방이 안 되고 네. 히터를 쏴줘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 네. 너무 건조하대요 집이. 실제로 딱 봐도 전 좀 답답했었어요. 네. 아무리 저는 호텔 스위트룸을 가도 네. 1, 2주 정도 있어 보면 네. 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거죠. 세무 지식이 없어서 그냥 절반 가격에 사는 거예요. 월세 살아도 어차피 비용 처리 되니까 차라리 월세로 그렇게 들어오는 분도 많고 레이던스 시장이 뭐예요? 호텔형 서비스를 하는 오피스텔 레지던스라는 거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경계에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도 사무실을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겸해서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버전으로 나온 게 사실 레지던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어설프게 좀 따라한 데가 부티크 모나크. 뭐 망했죠. 네, 그렇죠. 프리미엄하게 나온 데가 시그니엘이나 LCT. 그다음 뭐 이번에 해운대에다가 신세계 건설에서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어려워.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그 비용 처리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이게 대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그니엘의 가장 특장점이 뭐냐? 희소성이 가장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시그니엘을 대체할 만한 레지던스가 서울에 생기겠느냐? 저는 못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저도, 정도 네. 높은 건물 이제 허가를 안 내줄 거예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 단점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왜냐면 네. 이제 공급 면적 대비 안에 있는 거실 평수로 너무 작고 너무 건조하고 창문이 아예 안 열려서 환기가 안 된다는 네. 점. 미세먼지 낀 날은 오히려 그 중앙 환기 시스템을 통해 더 좋은 공기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연을 기계가 이길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시그니엘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20년 동안 호텔 회원권을 쓸 수 있게끔 얘네가 지원을 해줘요. 롯데 네. 측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면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아 근데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빌려준대요? 네, 107층인가 106층에 VIP 그 있잖아요. 네. 거기 공간은 잘 안 빌려주는데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쓰지 네. 못하고 얘네가 할인 분양을 좀 하면서 분양가를 깎아줄 뿐만 아니라 회원권도 무료로 2년간 이용해주고 관리비도 해주고. 이제 지원을 네. 해주고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만약에 호텔 회원권을 내가 사지 않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커뮤니티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시그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호텔 회원권 그냥 사겠죠.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 귀찮잖아요. 커뮤니티에 사우나도 없거든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운동 기구들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빈약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차피 위에 호텔 올라가면 다 있는데 굳이 커뮤니티 시설을 그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뷰 하나로 뭐 끝내주는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게 이용하면 네. 되게 좋은 커뮤니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장점은 있죠. 이제 전망 보면서 런닝하는 영화 같은 그 장면. 그래서 뛰면서 막 네. 서울시가 쫙 내려다 보이고 되게 네. 멋있게 운동할 수 저기 있는 차가 지나가네요. 네, SNS 하나 또 올리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는 김혜수 팀장이고요. 이제 김혜수 팀장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많이 받으시니까 물어보고 있는데요. 시그니엘 레지던스 문의 많이 와요? 네, 요즘에 좀 많이 증가했어요. 영상 올리니까 확실히 네. 좀 많이 네. 오고 있죠. 어떤 분들이 보통 와요? 더일이나 트리마제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시그니엘 투어를 해보고 싶다.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보셨을 때 분양받을 수 있는 세대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북향이나 이제 정사각 구조의 좋은 호실들은 다 분양이 완료가 돼서 현재 남아있는 호실들의 큰 메리트가 과거에 비하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은 맞아요. 방이라든가 구조적으로도 좀 반듯한 구조가 원래 인기가 많잖아요. 네. 기둥 밖에서 막 이렇게 꼬여있는 데는 여기 90평인데 왜 50평대 아파트 같지? 막 이런 네. 느낌이 있었고 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향은 없다는 거네요. 네. 그럼 그 손님들이 연락이 와서 네. 같이 비교를 하나요 보통? 비교해보기 위해 시그니엘 투어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아 여기도 고려하고 여기도 고려하고 네. 법인으로 매입했을 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일반 주택은 그게 불가능한데 시그니엘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 법인 대표고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못 내고 내가 살면서 맞아요. 비교 처리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단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시그니엘에서 이제 각종 은행이랑 많이 이제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 대출도 경쟁이 또 서로가 붙어요. 아. 네, 뭐 이자는 법인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적게는 뭐 2%대까지도 해주신다고 아, 하니까 2%대. 예. 이번에 초중반도 나온 케이스도 봤어요. 초중반에 나온다고 네. 진짜 잘 나오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 맥스로 받아가지고 하면 임대 수익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투자용으로도 외국인이잖아요. 나쁘지는 거의 않겠다라는 생각이 현금 한 드네요. 10억도 안 써가지고 월세 남는 게 거의 뭐 7, 800만 원씩 남으니까 영도 씨 사요 그럼 지금 가서. 10억이 없어요 지금. 댓글에 나오겠네. 니네는 안 사냐? 투자용은 좋다면 니들이 사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이거보다 건물 투자 더 추천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터뷰 같네요. 마지막으로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조 씨가 볼 때는 입지가 어때요? 일단 뭐 교통 같은 경우야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 안 하니까 지하철 쪽은 제외하고 일단 롯데월드 사거리가 사실 교통이 좀 헬이에요. 주말에 네? 롯데마트, 롯데월드 그렇죠. 오신 분들 때문에 와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야구 중계할 때 네 맞아요. 신사동에서 롯데월드 가는 1시간 걸려요. 엄청 막혀요.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교통이라는 걸 볼 때는 사실 좋은 위치라고 해야 되나, 차 안 막힐 때나 좋은 위치인데 거기까지 갈 때 안 막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서울 도심 쪽하고는 연결되기는 어려운, 그래서 교통은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학군으로 볼 때도 학군 있나요? 가족들이나 학군을 보고 들어가는 아파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타워 빼고는 어울리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너무나 독보적으로 럭셔리 혼자 서 있는데 이게 잠실하고는 조금 안 어울린다. 만약에 시그니엘이 GBC 자리에 있었다면, 삼성동 자리에 있었다면 인기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저도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시그니엘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잠실 내에서 다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옆에 롯데마트도 있고 제2롯데월드 영화관부터 해서 다 있는데 저희가 하이엔드 맛집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잠실에는 그런 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먹는 거 좋아하시고 와인 먹는 거 좋아하고 네. 하이엔드 업장들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사동이나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잠실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잠실은 그런 고급 상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형이 볼 때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잠실은 사실 고급 상권은 아니죠. 아, 잘했어요? 네, 아. 굉장히 잘하셨어요. 학군 같은 경우도 뭐 반포라든가 강남의 주요 학군보다 좋진 않지만 나쁘진 네. 않아요. 또 여기가 맞아요. 나름 교육열이 센 네.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학교로 따진다고 보면 서울에 스카이가 모여 있는데 포항공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심하잖아. 아니 카이스트. 잠실을 포항이라 비교하면 네. 어떡해. 카이스트로 가죠. 카이스트. 하이트 대전에 있어. 잠실 주민들 앞을 달아. 아 그러네요. 또 잘못했네요. 요즘에 너무 부동산 촬영할 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비유를 이렇게 들고 막 하다가 그럼 잠시 이제 포항이라는 거냐,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 댓글을 달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존재의 본질이 규정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파트 네임이랑 어디 구에 사느냐, 어느 동에 사느냐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우리나라 그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촬영을 너무 조심스러운 게, 처음에는 그냥 너무 자유롭게 했는데 말 한마디 이렇게 좀 잘못했다가 내국노 수준으로 거의 문매를 맞고 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댓글을 막 14개를 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거 없는 비난과 어떤 뭐 욕설을 다셔가지고 제가 그냥 삭제를 누르고 그냥 차단을 시켰는데, 부동산을 촬영할 때 저희가 그 동네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은 이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부동산 채널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서 그냥 사실 자기 성향에 맞는 채널을 보고 그거에 파악해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을 좀 여과 없이 많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쪽에 내가 피해를 주진 않을까라는. 피해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그런 정치 채널처럼 가짜뉴스 전파하는 채널은 또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본업도 아니고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맞아요.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100% 완벽하게 조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LCT도 좀 다뤄주면 안 되냐. LCT 저희 초대 한번 해주시면 알아서 갈 테니까 초대 한번 해주세요. 문만 열어주세요. 네, 문만 열어주시면 저희는 저희 우리 경비로 알아서 구글 갈 채널 테니까. 같아. 이러면 안 돼. 먼저 촬영해주세요 이렇게 와야지. 먼저 촬영해 주세요라고 오는 데는 없어요, 저희 사실. 네, 저희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권하시는 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같은 채널도 있어야지. 맞아요. 네. 네. 영준 씨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레지던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면 LCT를 가야 되기 때문에 LCT 거주하는 분들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면 밥 쏩니다. 와인도 쏠게요. 어디 호텔이었더라? 어디 그 태판 파는 데 있어요. 그 태판 파는 주방장님이 저희 팬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산에서도 저희 팬들이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채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